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에 나의 업력, 그리고 나의 나이, 내가 필요한 지원금,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업종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여러분 청년 창업 사관학교,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현재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고민하는, 특히 39세 이하, 그리고 39세가 넘었더라도 아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 또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어디로 지원하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많아요. 현재 검토 중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되게 의외였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한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는 절대 대필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신고당할 수 있고요. 신고 안 당해도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내 사업의 아이템과 그리고 성장 전략에 대한 전략이 없다 라는 것들은 상당히 창업가에게는 위험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비용을 주면 대필해주는 업체와 여러분 대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창패, 청창사, 글창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합격생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업화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막막합니다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무료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사업계획서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다 모르시면 댓글 남기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코칭하고요. 재수해야 돼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이템의 고도화를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필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는 직접 쓰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쓴 사업계획서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인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면 예창패는 작년에 960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850명, 그리고 글창사는 60명을 모집했습니다. 세 개의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다른 점이 있어요. 예비창업 패키지는 우수한 아이템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성공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합니다. 왜? 39세 이하의 3년차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만 실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는 게 굉장한 혜택이에요. 청년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창업 전 단계를 다 패키지화해서 지원을 하고요. 패키지화 한다는 건 뭐죠? 청창사에서 일단 졸업을 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단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졸업생들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줘서요. 국내외를 비롯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주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청창사는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 성장까지 진출 단계별로 여기도 패키지 지원을 하는데 글로벌 넥스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집 대상은요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여기는 대표자의 연령이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저는 39세 이하가 아니라 혜택이 없어요. 아니에요. 꼼꼼히 찾아보시면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창패도 39세 이하만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을 뽑죠.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 글창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 신사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뽑는다 그러는데 여기서 초격차가 뭐냐라는 건 정의가 돼 있어요.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신사업은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의료기기, 신재생 등의 사업들을 뭐라 그래요? 초격차와 신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냐면 표현을 할 때 유전자처럼 DNA라고 합니다. 디지털, 그 다음에 네트워크 AI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DNA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많이 뽑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자, 입교자라고 하죠. 글로벌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영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다양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작년에 제가 예창패 영상을 엄청 많이 찍어드렸어요. 그런데 예창패보다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관련된 사업계획 컨설팅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 자격 및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요, 두 가지의 그 모집 트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민간 주도형이 있고 두 번째는 특성화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 주도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선발을 해요. 누구를?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을 선발권부터 성장까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파주, 대전, 제주, 부산, 충북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격차 신사업 창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 선발하는데 13개 지역에서 이거는 관리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나는 어디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건데요. 신청이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돼요. 나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에 할래요? 어렵겠죠. 근데 이게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도 포함해서 비수도권으로 해서 딱 두 가지 트랙만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민간주도형이 아닌 경우에는 어때요? 지역을 기준으로 나눠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경기 북부, 수도권 및 강원을 합쳤고요. 여기는 2024년 기준 CNT테크 주식회사가 정보통신 기술 및 ICT 분야의 인원들을 선발했고요. 대전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ICT 신사업 분야 등을 선발했고요. 제주 및 호남은 YN아초라는 회사가 문화관광 라이프스타일 분야를 선발했습니다. 부산은 유제피러스 랩이라는 곳에서 스마트 해양, 실감 컨텐츠, 신재생 모빌리티 분야를 선정했고요. 충북은 주로 파트너스가 친환경 모빌리티,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고성능 반도체 등 분야를 선발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권역별 사업장 소재지의 기업을 50% 이상 우선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7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는요, 수도권 및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본교, 안산과 구리를 포함해서 서울, 인천, 강원도에 인원을 선발했고 충청은 세종, 충남, 그리고 호남권 및 제주는 광주, 전주, 나주, 그리고 영남권은 대구, 경산, 창원에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청 자격 공고일 1월 15일 날 대부분 나와요. 1월 15일 전후로 나오는데 항상 공고일 기준으로 내가 3년 이하인지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39세 이하인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언제가 공고일이었냐? 1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15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이 3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나이로는 1984년 1월 16일 이후에 출생해야지 39세 이하예요. 그러면 20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025년도는 2022년 1월 15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
근데 공고일이 1월 15일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공고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공고일이 1월 15일이다 그러면 1985년 1월 16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39세 이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은 얼마를 줄까요? 예비창업 패키지는 100% 지원을 해줘요. 최대 1억까지 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1억까지 주지만 7대 3이라고 해서 30%의 대응 자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죠. 그렇다고 나는 내 돈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그럼 떨어져요. 그래서 예비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까지지만 5천만 원을 받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자금의 단어가 바뀌었죠. 본인의 투자 금액, 자기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도 7대 3 정도의 비율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처음부터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전체 1억 사업비 중에 70%는 어디가 준다? 청창사가 준다. 근데 30%는 대응자금, 그 중에 10%는 현금, 20%는 현물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6천만 원 지원해줘요. 그런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가 있어요. 입교 때 일단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중간보고 때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라고 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또 줘요. 그리고 졸업할 때도 우수한 분들에게는 어때요? 지원금도 있고 이후에 중기부에서 저리로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얼마를 줄까요? 1.5억을 주고요. 평균 지원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총 사업비의 70% 이하로 지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내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1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 사업비는 얼마까지 쓰는 게 좋죠? 1억 이하? 제가 여러분한테 권할 때는 어때요? 기술 창업이나 플랫폼은 1억을 넘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너무 오버해서 넘기면 안 뽑혀요. 왜 안 뽑혀요? 이미 3년 이하의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받는 금액이 7천만 원인데 나는 이 사업에 뭐 1억 4천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 부담 다 해도 1억인데 그리고 주는 비용이 약간 작은데 너무 오버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건 어때요? 자금에 대한 핸들링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청창사는 조금 타이트하게 자금 계획을 짜는 걸 권해드리고요. 글창사는 어때요? 글창사도 비슷해요. 왜? 인원들을 갖다가 조금 뽑을 때 특히나 청창사나 글창사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약간 있어요. 전체 중에서 100%를 뽑는 게 아니라 한 130% 뽑아요. 그리고 그 130% 중에서 협약을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뽑혔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런 분들이 포기를 하죠. 그러면 글창사는 예비 풀에서 다시 연락해서 뽑아줘요. 그래서 예비 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게 다르냐면 애매한 사람을 일단 뽑아요. 약간 세모를 뽑은 다음에 현장 실사를 하거나 다시 뭐를 해요? 심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에 나의 업력 그리고 나의 나이, 내가 필요한 지원금,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업종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와 그리고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